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 주제는 2차 연립방정식과 공통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과거 이제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1차 연립방정식 이런 거 풀어봤는데, 이제 2차 연립방정식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연립방정식,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계산할 줄 알아야 돼서, 방정식 해를 구하자. 연습 용어를 좀 공부해본다면, 자, 이제 1차식과 2차식이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경우에, 또는 2차와 2차가 연립된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먼저 1차와 2차가 연립되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자, 어쨌든 요거 1차식이라서 요것은 뭡니까? 좀 식을 좀 정리하기가 간단하죠. 자, 그리고 동시에 만족한다 그럴 때 연립방식의 기본 해라는 것은 가감법, 대입법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자가 하나를 좀 소거해서, 자, y를 없애고 싶으면 요거 y에 대해서 요 식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자, 1번은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를 오른쪽으로 넘긴다면 y는 하고 2가 왼쪽 가면 x 빼기죠. 자, y는 x 빼기 2. 자, 요 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x 제곱 더하기 3xy. 자, 여기 y가 있잖아요. y 자리에는 x 빼기를 갖다가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2y 제곱. y가 이거니까 이렇게. 자, 이 녀석은 16. 자,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x제곱은 x제곱, 여기 3x제곱, 여기 또 x제곱인데,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죠. 여기 지금. x제곱, 3x제곱이니까 4x제곱이고,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그냥 2x제곱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제 x제곱은 계산이 끝났고, x만 또 계산할 거예요. x만.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6x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4x가 있는데,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 이거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8x가 있는 거지. 여기 지금 플러스 8x가 있는 거랑 같아요. 플러스 8x, 여기는 마이너스 6x, 그러니까 플러스 2x가 있는 거죠. 이렇게. x를 다 계산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수항은 없으니까 놔두고, 여기 상수항은 2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8이 있는 거지. 마이너스 8. 그리고 16이 넘어온다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거 이제 2로 다 나눠버리면 되겠지. x제곱, x 빼기 12는 0.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것은 이제 x 하면 되는 거죠. 4, 3, 12 하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자, x 값이 마이너스 4 한 번, x 값이 3 한 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x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x가 3일 때 각각에 해당되는 y 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4라면, x가 마이너스 4면 y 값은 마이너스 6인 거죠. y는 마이너스 6이고, x가 3일 때는 3 넣으면 되니까 y 값은 1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 두 쌍이 나왔어요. 자, 1차와 2차를 연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가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해로 택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2차와 2차인데, 그 중에 한 2차식이 는 0이라고 써져 있을 때, 는 0 이렇게 써져 있으면 저것은 이제 인수분해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인수분해해서 요것을 인수분해하면, 자, 이제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는 걸 아시죠? 자, 그냥 한번 다시 써본다면, 요거 인수분해하기. 인수분해 x 하면 되죠. 2y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딱 마이너스 3xy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y, x 빼기 y는 0. 자, 이런 모양의 식이 생긴 거예요. 이런 모양. 첫 번째 식은. 자, 이런 녀석인데, 요 식은 또 의미가 뭡니까? 요 식의 의미는 얘가 0이거나 그 말이야. x 빼기 2y가 0이거나 또는 x 빼기 y가 0이거나. 자, 1번 상황과 2번 상황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요것이 성립하는 두 가지 경우는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그 말이야.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은 아까처럼 이런 식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 그냥. 자, 똑같이 생겼는데 이 녀석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 자,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은 27 이렇게 써졌는데, 자, 이렇게 써져. 자, 근데 이 녀석을 만족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건데, 첫 번째 식이 이런 경우를 만족할 때,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것과 이 경우를 만족하는 걸 찾는 겁니다. 또는 이 경우 만족하는 것과 이걸 만족하는 경우. 알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1번과 얘가 만족하는 경우,
2번과 얘가 만족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만족한다 그 말이 뭡니까? x 요거 넘기면 x는 2y, x는 2y인 경우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이것은 그냥 x 자리에 2y를 대입해버려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한다, 즉 x가 2y일 때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요것도 만족하면 되는 거라서 x 대신에 2y를 넣어서 풀면 돼요. 자, 1번의 경우에 대해서 푼다면 1번의 경우, 자, x가 2y니까 x 자리에 2y를 넣으면 4y 제곱이 되겠죠. x 대신에 2y 넣으면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고 y 제곱은 27, 자,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1번을 대입했을 때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뭡니까 이게? 2y 제곱, 3y 제곱 되겠지. 얘가 지금 3y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y 제곱이 9라는 걸 알겠죠. y 제곱은 9.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말이야. 자, y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면 y 값이 두 가지가 나온 거니까 y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일 때 두 가지를 또 나눠서 쓰는 거예요. 자, 그때 요것을 만족하는 경우를 한 거니까 y가 3이라면 x는 6인 거죠. x는 6 그 말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라면 x는 마이너스 6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두 쌍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 두 쌍.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이야기는 뭡니까? 요것이 0이다 그 말은 x가 y다 그 말이죠. 이렇게 x가 y다 그 말이니까 뭐 y 대신에 x를 넣어도 되고 x 대신에 y 넣어도 되는데 그냥 y 대신에 x 넣으면 되겠지. 자, 이 자리에 y 대신에 x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y 대신에 x를 이렇게 다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푸는 거예요. 자,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얘는 x제곱 빼기 이것도 x제곱 돼서 없어지지. 얘는 또 x제곱이 됐으니까 x제곱이 27 그 말 아니야? x제곱이 27 그 말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x는 루트 27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자,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x값이 두 가지가 나오면 두 가지를 다 써주는 거예요. 3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3 루트 3일 때 이렇게. 자, 그때 y값은 y도 같은 거니까 x, y는 같은 거니까 y도 3 루트 3, y도 마이너스 3 루트 3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1번과 이것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두 쌍이 있고요. 2번과 이것을 만족하는 게 또 두 쌍이 있어서 모두 네 쌍이라는 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네 쌍. 자, 네 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2차와 2차를 연립하게 되면 기본으로 네 쌍이 생겨요. 1차와 2차는 두 쌍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는 그 는 0이라고 써져 있는 그 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과정을 밟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방정식이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겼는데 더한 값은 오고 곱한 값은 6이다 뭐 저런 거. 자,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대입해도 돼요. 자, y 대신에 요거 y 대신 정리하면 x 넘어가면 5 빼기 x지. y는 5 빼기 x를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풀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요. 조금 다른 식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가장 알기 쉽게 푸는 방법은 그렇게 그냥 풀어가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으면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은 2차식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서 일단 저기다 대입한다고 치면 1번 풀이입니다. 자, y는 5 빼기 x를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한다면 x 곱하기 y인데 y가 5 빼기 x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얘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 푸는 거랑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한다면 여기 정리하면 보니까 5x 빼기 x 제곱이지. 자, 이건 마이너스 x 제곱이라서 오른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다면 자, 그러면 플러스 x 제곱으로 넘어가고 5x는 마이너스 5x로 넘어가겠죠. 자, 6은 원래 우변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6 써주면 되겠고요. 좌변은 다 넘어갔으니까 0인데 그 0을 우측에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그냥 넘겨서 정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그래서 2차식이니까 얼른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딱 이렇게 나왔으니까 x값이 2랑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x값이 2랑 3 그러면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x값이 두 가지니까. 자, x가 2라면 여기다 2를 넣으면 y값은 뭡니까? 3이죠. y값이 3이다 그 말이고 x가 3이면 y값이 또 2죠.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두 쌍의 해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저런 방정식 같은 경우에 자, x가 2일 때, 자, x가 2이면 얘가 3이고 x가 3이면 2다 그랬죠.
여기도 2이면 3이고 3이면 2. 왠지 자리 바꿔도 같은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표현상 대칭형이라 그래요. x, y가 서로 바뀌어도 그것이 해가 되는 거. x가 2이면 y가 3이고 x가 3이면 y가 2고 서로 이렇게 체인지가 됐잖아요. 서로 바뀌었어. 이런 것을 좀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뭐 상관없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어쨌든 그 x의 개수, y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x 개수, y 개수가 똑같아. 그리고 뭐 이것도 특별히 뭐 다른 게 없고요.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x가 y 값이 서로 바꿔도 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이렇게 줬어요. 자, 요것 자체는 이렇게 생긴 건데 요것은 40이고 또 곱한 것은 10이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푸느냐? 아까랑 좀 다르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식 자체는 우리가 많이 변형해서 좀 하죠. 저런 식은 x 더하기 y를 제곱한 다음에 2xy 뺀 거 그것을 우리가 얘라고 보통 하는 거지 식으로. 그러니까 저 식을 좀 모양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좀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는 어떻게 풀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럴 때는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모양을 활용한다는 것은 요 식 자체를 뭐 이렇게 좀 변형을 한다거나 해야 돼요. 요런 녀석인데 얘가 42 말이에요. 그리고 xy는 12. 자, 요것을 만족하는 해 찾기 그 말하고 같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건 같아요. 식이 지금 모양은 변형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자, 근데 이것을 동시에 만족한다 그 말이니까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은 xy가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 그 말은 xy 값은 1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xy 값은 10이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12를 적용해서 생각하면 자, 요거 제곱해서 24를 뺀 게 40 그 말 아니야. 24를 빼서 40이란 것은 얘가 64가 돼야 된다 그 소리지. 24를 빼서 40이 되는 거니까. 얘가 64다 그 말은 x 더하기 y의 제곱이 64가 돼야 된다. 즉 다른 말로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경우라서 두 가지 경우는 좀 분리시켜서 얘가 플러스 8인 경우 한 번, 얘가 마이너스 8인 경우. 자, 이런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란 게 x 더하기 y가 8인 경우랑 마이너스 8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랑 요거랑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란 게 요 녀석이 8인 경우랑 요 녀석이 12 이렇게 되는 경우 한 번.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인데 xy가 12인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이런 거 한 번, 이런 거 한 번 두 번을 풀어줘야 된다 그 뜻이야. 여기서 이런 걸 풀면 되는데 이런 거 푸는 것은 뭡니까? 아까 1번에서 한 거랑 똑같잖아요. 자, 요거 풀이 과정은 똑같이 1번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번대로 그냥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경우의 해를 구한다 그 말은 요 경우는 자, y 대신에 8 빼기 x 넣으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식에다가. 자, y 대신에 y는 8 빼기 x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 녀석과 이 녀석 연립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녀석이 12 그 말.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우변 넘기면 플러스 x제곱 간다고 보고 플러스 8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8x로 넘어가면 되고요. 얘는 10이니까 그냥 그대로 10. 자, 이제 왼쪽 다 넘어가서 0인데 그 0을 오른쪽에 써준다겠어요. 자, 저 방정식을 또 풀면 되겠죠. 자, xx 6, 2,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x값이 6일 때 한 번, 또 x가 2일 때 한 번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근데 y값은 여기다 대보면 x가 6일 때는 y가 2인 거지. y가 2고 또 x가 2일 때는 y가 6인 거죠. 반대로. 자, 이게 대칭형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긴 해안쌍, 이렇게 생긴 해안쌍 두 쌍이 지금 생겼어요. 자, 그것은 이제 이 경우고 다시 또 이 경우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또 다시 풀면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다시 또 xy인데 이제 y 자리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 자, 그리고 얘가 또 12 그 말이에요. 자, 아까랑 똑같이 또 풀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x제곱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넘어가서 플러스 8x 얘는 10인데 플러스 12 는 0 말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흐름이죠. 또 xx고 6이 10인데 플러스 하면 되겠지.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2 두 가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일 때 한 번,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한 번. 자, 그때 y값은 x가 뭐 마이너스 6 그러면 y가 이제 마이너스겠지. 또
x가 마이너스 2라면 y값이 마이너스 6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바꾼 것도 한 거죠. 대칭형이라서. 아무튼 이것도 해고 얘도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해가 하나, 둘, 셋, 네 쌍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생긴 연립 방식들은 이런 식의 풀이 과정을 거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아까 풀어봤죠, 이런 종류는. 자, 이것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x 빼기 y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 빼기 m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미 해를 구했으니까 그걸 이제 활용해서 연습하려고 쓰는 겁니다. 자, 방금 이 문제 해죠, 지금이. 이 문제라서 풀이 과정은 아까랑 똑같아서 그대로 답을 써놓고 보겠어요. 해가 나온 해를 보면 x가 아까 6일 때 y가 2인 경우에, 또 x가 2일 때 y가 6인 경우가 해고요. 그 다음에 또 x가 마이너스이면 y가 마이너스 6이고 x가 마이너스 6이면 y가 마이너스 2다. 자, 이제 아까 풀었을 때 그 해가 지금 네 쌍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쌍이 나왔을 때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 의도는 x 빼기 y의 최대값, 이것을 만족하는 해에 대해서 말해. 이 해들에 대해서 x 빼기 y 요 값이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그거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x가 6이고 y가 2일 때는 6에서 2를 뺀다 그 소리야. 6에서 2를 뺀 값이 요 값은 지금 4가 되는 거죠. 자, 근데 x가 2이고 y가 6일 때는 2에서 6을 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뭐 이런 거 이야기해요. x값하고 y값을 빼봐라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은 일일이 이렇게 다 해봐도 되는데 뭐 이것도 여기서 이거 빼거나 막 해봐도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한다면, 자, 여기서 이거 뺀 것은 요거,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는 거지. 이렇게 빼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 빼는 거지. 이렇게 뺐을 때 요 값은 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종류가 해가 네 쌍이기 때문에 그 네 쌍을 이렇게 빼서 계산해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값은 4죠, 지금 4. 그래서 최대값은 m인데, 라지 m인데, 그 녀석이 4다 그 말이고, 최소값은 스몰 m인데, 최소값은 지금 마이너스 4죠, 이렇게. 얘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원하는 이야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4 빼기 마이너스 4, 그래서 8이라고 답을 줘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제 답은 뭐 이렇게 줘라 그 뜻입니다. 자, 해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뺀 것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거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은 그냥 그 해가 나왔을 때 그 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실제 해보면 되는 거라서, 빼보면 되는 거라서 크게 막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해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는 이제 연립 방식, 이것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양수 k값,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자,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그랬는데 1차와 2차가 연립돼 있으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그랬죠. 자, 이 식에서 y는 k-x인데 그걸 여기다 대입한다고 했다니.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은 y가 k-x니까 k-x의 제곱은 8. 자,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정리부터 한다면 여기 x제곱이니까 2개니까 2x제곱이고 마이너스 2kx가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이고 8이 넘어가서 빼기 8은 0.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2차식이 생겼는데, 자,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원래 1차와 2차가 연립되면 해가 두 쌍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가 한 쌍이다 그 말은, 자, 이 녀석이 한 쌍이다 그 말은 여기에 x값이 하나다 그 소리야. x값이 하나가 돼야 한 쌍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값이 하나가 나와야 y값도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한 개만 해를 가져라 그 말, 한 개. 그 말은 중근 그 말이 되는 거지. 얘가 x값이 중근을 가져라 그 말이야. 중근 가져라니까 판별식 써야 되겠지. 자, 판별식은 b'을 사용해서 b'은 지금 요것의 절반 마이너스 k입니다. b'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b'의 제곱
자, 요것의 제곱이니까 k 제곱이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a는 이거고요. c는 k 제곱 빼기 8입니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 돼버려야 되겠지. 자, 그래야 중근을 가지니까. 이런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k 제곱이고요. 요것은 플러스 16이죠. 는 0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k 제곱이 16이다 그 소리죠. k 제곱 16이고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양수 k가 됐으니까 k 값은 플러스 4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어요. 양수만 택하면 되니까. 자, k가 4일 때 x가 중근을 갖게 되고, 그때 저 연립 방식은 y 값도 한 개밖에 없어서 한 쌍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립 방정식.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하는, 자, 말은 좀 복잡하게 막 써졌어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하는 정수의 최소값.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대칭형 방정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라겠죠 사실은.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조금 어려운 표현이라서 그 표현은 뭐 생략해도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냥 기본 방식으로 풀어도 되겠어요. 그냥 일단 좀 더 복잡한 내용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놔두고 그냥 아까 배운 내용대로 그냥 대입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야. 어쨌든 1차식을 갖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요 녀석을 y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대입한다면 여기 y 자리에 요거 빼기 x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하고 y인데 y가 요거 좀 길어요. 자, 길면 2a 더하기 4 빼기 x 얘가 y인데 요거 대입하고 는 a제곱 빼기 a 빼기 6.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x제곱.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 마이너스 x제곱을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세요. 넘기면 플러스 x제곱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x잖아요. 이거 곱하기 x인데 플러스 모양인데 넘기면 마이너스하고 요 녀석의 x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우변으로 넘겼다는 뜻이에요. 우변으로. 그리고 여기 우변에 원래는 저게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준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왜 좌변은 0이니까 그걸 우변에 쓴다면 는 0이라고 쓰면 돼요. 자, 저거 이제 정리하는 과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제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했어요. 자, 근데 1차항이 모양이 항상 이렇게 나오면 1차항의 개수를 좀 밖으로 빼서, 이것은 짝수 모양이니까 2로 빼서 다시 써주는 게 좋아요. 2로 빼고 a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완료한 다음에 문제를 읽어봅니다. 무슨 말일까?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하는 거였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라. 자,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려면 그때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실근 가지려면 x 값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근을 가지면 어떨까요? 자, x가 여기서 중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자, x가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대칭형이라 그랬어요. 자, 대칭형이라서 x 값이 y 값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근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이 녀석이 서로 다른 근을 가질 조건을 살짝 써본다면 일단 판별식이 뭐야? 이 녀석이죠. 요 절반을 사용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c.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커야 일단 x값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x값이 중근을 갖게 되면 x가 똑같은 값을 갖게 되면 y값도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x값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x값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정리하면 a제곱 빼기 a제곱 사라졌지. 그 다음에 4a가 보이고 마이너스가 5a가 생겼지. 지금 a제곱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0이 보이죠. 자, 이것이 바로 0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5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 말 되겠지. 나누면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x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x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되면은 y값도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됩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이것을 만족하는 최소값 a 값은 마이너스 1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모양이 이제 만약에 모양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모양이 조금 막 복잡하게 일부러 막 이렇게 써놓은 수가 생겨요. 이런 조건은 이제 모양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거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거 자체는 그냥 어떤 상수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상수라고만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립 방식 이것이 실근을 갖지 않는 A값 F입니다. 이 녀석이 실근을 갖지 않아라, 실근을 갖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뭐 판별식 이야기가 또 들어있겠죠. 아무튼 1차식하고 2차식이 보이면 무조건 갖다가 대입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Y는 Y가 오른쪽 넘어가고 A가 넘어가면 이런 말하고 같죠. 자, Y 대신에 이걸 갖다가 넣어서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자, Y는 X 빼기 A니까 이렇게 넣고요. 빼기 Y 제곱, Y의 제곱은 1. 자, 일단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X가 생기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X가 또 있네요. 자, 플러스 2AX가 있고 여기 또 빼기 1X가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2AX에다가 빼기 1X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X까지 이제 묶어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제곱이네요. 제곱 X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자, 여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여기 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X제곱이네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X제곱이 있어서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리고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X제곱이고 이제 X의 개수는 여기는 지금 2AX가 있는 겁니다. 2AX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AX인데 그것에 마이너스가 또 있죠.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AX가 되겠죠. 자, 플러스 2AX고 여기도 플러스 2AX니까 플러스 4AX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X의 개수만 따로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 했으니까 상수항 쓰면 여기는 A제곱인데 마이너스 A제곱이지. 마이너스 A제곱. 여기 상수항 넘어가서 빼기 1은 0. 자, 전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식이고 일단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1배씩 다시 해서 쓰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녀석이 실근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은 X값이 실근을 안 가져야 되겠지. X가 실근을 안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실근을 갖지 말아라, 혹은 가져라 그 말이지. 자, 판별식 써야 되겠죠. B'을 사용한다면 B'은 지금 마이너스 A예요. 자, B'의 제곱 그 말이야. 마이너스 A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그 말이지. AC 이렇게. 자, 이런 식이 이제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허근 가지면 되니까 0보다 작으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넘어가서 이 그 말이죠. 좀 표현이 좀 잘못됐나 본데 어디 뭐 식을 좀 잘못 썼나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식이 지금 뭐가 정리가 잘못됐어요. 자, 정리가 잘못됐으면 다시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Y가 넘어가서 Y가 X 빼기 A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X제곱 빼기 2X에 Y가 X 빼기 A니까 넣고요. 빼기 X 빼기 A의 제곱은 1. 여기까지는 뭐 이상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뭐 잘못했나 보겠어 정확하게 해본다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AX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 여기 이제 X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 2AX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X고요. 여기는 A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죠. 넘어가서 빼기 1은 0. 그게 뭐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뭐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2x 제곱 이것이 4ax네요. 4ax 빼기 a 제곱 빼기 1은 0. 여기서 마이너스 1배씩 해서 2x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1배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줘야지. 이렇게 4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1배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배 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뭐 이상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 어디에 뭐 잘못됐네.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쩌라고요? 기본적으로 실근을 갖지 않는 그랬으니까 이 녀석이 실근을 안 가져라.
자, 실근을 안 가져라 그랬으니까 판별식 써야 되겠죠. 판별식이 B 프라임이 지금 여기 아까 뭐 잘못 썼나 보네. 자, 이거 지금 개수가 맞죠 지금? 자, 이렇게 된 게 맞고 B 프라임이 요것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A입니다. 자, B 프라임 지금 마이너스 2A 절반이니까 그래서 요것의 제곱이니까 뭐야? 4A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야지. 뭘 아까 잘못 썼나 보네.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렇게 써야 이것이 허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것은 이제 2A 제곱이고는 2A 제곱 마이너스 2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2A 제곱이 2보다 작다고 A 제곱이 1보다 작다. 이런 거지. 자, 이제 A 제곱 1보다 작다인데 이렇게 나오면 넘겨서 뭐 빼기 1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건 합차죠. A 더하기 1과 A 빼기 1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2차 부등식 내용인데 지금은 단계 자체가 2차 부등식은 아니라서 일단 요대로 그냥 푼다면 A 제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질 때 A 값은 뭔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곱을 했는데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자체가 기본적으로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A 값이 저렇게 생겼는데 A 값이 알파에서 베타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베타 빼기 알파 그랬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2다. 이것은 이제 실근을 갖지 않을 조건, 판별식 0보다 작다, 허근 조건을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방정식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가 공통근을 가져라. 자, 2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은 0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k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 이런 게 있고. 자, 두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도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공통근을 갖도록 해라. 자, 공통근을 갖게 하는 K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공통근이라는 것은 두 녀석이 다 2차 방정식인데 일단 공통근을 뭐라고 해야죠. 알파라고 한다면 그 말이야. 공통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다시 써본다면 2알파 제곱 K알파 1은 0 이 말이고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K알파 제곱 2알파 1은 0 이런 말이에요. 자, 공통근이 있다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바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문자가 많아서 K도 있어서.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풀 때는 알파가 누군가를 지금 찾는 거라서 알파를 찾는 과정이라서 여기 뭔가 이렇게 좀 이럴 때는 빼보는 거예요. 왜냐면 상수도 똑같고 그러니까 똑같이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빼버리면 일단 상수가 좀 사라지는 꼴이죠. 그러면 그걸 좀 써본다면 2알파 제곱 빼기 K알파 제곱이니까 2 빼기 K의 알파 제곱이 생겼고요. 여기는 K알파 빼기 2알파니까 K알파에서 2알파 빼니까 요것에 알파 그 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서 뺀 거예요. 좌변 이제 이것이고 우변은 0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또 알파가 공통인수니까 알파가 공통인수라서 알파를 좀 묶어 쓴다면 알파를 묶어서 쓴다면 여기는 이제 2 빼기 K에 알파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알파를 묶었으니까 더하기 K 빼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0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것은 뭐야? 여기 부분이 또 K 빼기 2가 여기 2 빼기 K 빼기 뭔가 좀 반대로 써진 거지 지금 모양이. 그럴 때는 이 녀석을 일단 모양을 좀 바꿔서 이것의 알파 이 녀석을 마이너스로 좀 거꾸로 써서 자, 이거 마이너스 1배하고 마이너스 1배 하면 2 빼기 K라고 이렇게 거꾸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얘랑 같은 말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써지면 요것이 지금 부호가 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자체가 또 뭐야? 2 빼기 K가 또 공통인수 아닙니까? 그래서 2 빼기 K로 묶어지면 알파 빼기 1 이런 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더 하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알파가 굽혀져 있어요. 다시 써보면 알파에 자, 여기 부분은 다시 정리하면 이거랑 같아서 2 빼기 K도 있고 알파 빼기 1도 있고 는 0 이런 상태입니다. 정리해보니까. 자,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성립하게 하는 경우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성립하게 하는 경우라는 것은 알파가 0이거나 K가 2이거나 얘가 0이거나 즉 K가 2이거나 또는 알파가 1이거나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가 0인가? 이것은 지금 알파라는 것은 이제 공통근인데 공통근이 0인 경우 그 말. 자, 공통근이 0인가요? 역전가요? 0을 집어넣으면 어떤가요? 자, 0이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죠, 지금이. 역시 공통근은 지금 알파는 0이 아닌 거예요. 0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알파는 0이 아닌 거라. 그래서 알파는 0이 아니고 그러면 알파가 1인 경우는 어떠냐? 알파가 1. 자, 이것을 정리했더니 연립해서 풀었더니 알파가 1이라고 나왔어요. 즉 알파는 공통근인데 공통근이 1이다 그 말이야. 공통근이 1인 경우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근 1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자, 이 값이 뭡니까? 2 더하기 K 더하기 1이죠. 2 더하기 K 더하기 1 얘가 0. 자, 이게 성립하는 경우죠.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공통근이 1인 경우에는 K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자, 여기도 공통근 1을 넣어봤을 때 모양은 K 더하기 3은 똑같죠. K 더하기 3은 0. 역시 K가 마이너스 3이죠. 자, 똑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공통근이 1인 경우에 K 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 말이고, 만약에 K 값이 2인 경우는 어떨까? K 값이 2인 경우 또 별도로 검토해 봐야 돼요. K 값이 2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K 값이 2라면 K 대신에 2를 넣어본다고 생각합시다. 여기다 2를 넣을 거예요. 2를 넣고 여기도 K 대신에 2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2x제곱 2x 더하기 2x제곱 2x 더하기 식이 똑같죠? 자, 두 식이 똑같아졌어요. K가 2일 때는 두 식이 똑같아졌어. 자, 똑같아졌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2차 방정식이고 얘도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두 개의 식이 똑같다는 것은 근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두 근 자체가 다 같은 거죠. 그렇다면 공통근을 갖는다 그 말에 맞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K가 2일 때도 공통근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K인데 K가 2일 때는 공통근이 기본적으로 K가 2일 때는 공통근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두 개가 다 공통근이에요. 두 개가 다. 그래서 두 쌍이 생기는 거지. 이것도 성립하는 이야기죠. 보니까 K가 2여도 된다 그 말이에요. K가 2여도 된다. 그래서 K 값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은 K 값을 물었기 때문에 모든 실수 K 값 그러면 K 값은 이 두 가지다. 근데 그 두 개를 합해라 그랬으니까 K 값의 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죠. 자, 합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통근이 존재해라 그럴 때 연립방정식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두 개 자체를 그냥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통근이란 게 뭐야? 둘 다 만족하는 거 그 말이니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가관법, 대입법 사용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알파가 0인 경우 이런 경우는 조건이 좀 안 맞는 알파죠. 그것은 알파가 0이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제거해 줘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하고 공통근은 이 정도 내용으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